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범죄 현장을 딱 잡아서 경찰에 CCTV 영상을 넘겼는데 글쎄, 오히려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오늘은요, 우리 모두한테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이 현실적인 딜레마, 바로 CCTV 영상 공유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가게나 집 앞에 달아놓은 CCTV에 누군가 몰래 쓰레기를 휙 버리고 가거나 아니면 주차된 차를 쓱 긁고 도망가는 장면이 딱 찍힌 거예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서 이 영상을 증거로 내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바로 그 행동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면 믿으시겠어요? 지금부터 이 복잡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를 같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단순히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한쪽에는 범죄를 신고하려는 어떻게 보면 선한 시민의 의무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지켜야 하는 아주 엄격한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딱 부딪혔을 때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실제 대한민국 대법원까지 갔던 한 사건을 따라가 볼 겁니다. 이름하여 게시판 사건. 바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점을 딱 제시해 주거든요. 사건 자체는 아주 간단했어요. 어떤 아파트에서 D라는 사람이 입주자 대표회의 허락도 안 받고 게시판에다가 막 공고문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인이었던 A씨랑 B씨가 이거 업무방해다 하면서 D씨를 경찰에 고소한 거죠.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몰래 깼어요. 바로 D씨가 공고문 붙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CCTV 영상을 증거로 낸 겁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들으면 아주 당연하고 상식적인 대응 같죠? 그런데 말이죠. 법원의 판단은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1심 그리고 2심 법원은 이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봤을까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유죄였습니다. 범죄를 신고했던 아파트 관리인 A씨랑 B씨가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범인 잡으려고 증거를 낸 건데 이게 왜 죄가 되는 거죠? 당시 하급심 법원의 논리는 이랬어요. 자, 사람 얼굴이 찍힌 영상, 이거 명백한 개인정보? 맞죠? 근데 이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도 없이 제3자인 경찰한테 넘겼잖아요.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딱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법에 정해진 절차를 어겼다는 거죠. 이 판결 때문에 당시에 사람들이 엄청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고요. 마침내 최종 결론이 내려집니다. 과연 대법원은 이 미스터리 같은 상황을 어떻게 딱 정리했을까요? 대법원의 결론은 한마디로 무죄 취지였습니다. 하급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거죠. 다시 말해서 아파트 관리인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대법원이 하급심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법의 잣대를 꺼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 바로 정당행위입니다. 정당행위라?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겉보기엔 법을 어긴 것 같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니까 충분히 그럴만했네 하고 인정해주는 일종의 예외 조항 같은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분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동기나 목적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하다면 죄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대법원은 관리인들의 행동을 바로 이 정당행위라는 렌즈를 통해 다시 들여다본 거죠. 그러면 어떤 행동이 이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이 그냥 이건 괜찮아 보여 이렇게 대충 판단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자,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아주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기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요, 일종의 정당행위 체크리스트 같은 걸 가지고 이 문제를 따져봅니다. 총 4가지 질문을 던져요. 첫째, 그 행동을 한 목적이 과연 정당했나? 둘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법이 꼭 필요했나? 셋째, 넘겨준 정보의 내용이 너무 사적이고 민감한 건 아니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로 상대방이 입는 피해랑 우리가 얻는 공익을 저울질했을 때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나? 이 4가지 질문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기준을 게시판 사건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본 거예요. 아주 명쾌하죠? 자, 첫째, 목적의 정당성. 관리인들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고, 즉 아주 정당한 목적으로 영상을 냈습니다. 오케이. 둘째, 수단의 필요성. 경찰이 빨리 수사를 하려면 이 영상 정보가 꼭 필요했죠. 이것도 통과. 셋째, 내용. 영상에 뭐 엄청난 사생활이 담겨 있었나요? 아니죠. 그냥 게시물 붙이는 장면일 뿐 민감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법익의 균형. 이걸로 D씨의 사생활이 좀 침해되긴 했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볼 때 저건 너무 심했다 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니 아하, 관리인들의 행동은 정당 행위가 맞다. 이게 바로 대법원의 결론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법원 판결이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건 뭘까요? 이제 그럼 범죄 현장 찍힌 CCTV 있으면 그냥 마음 놓고 경찰에 줘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자,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네, 결론은 이겁니다. 무조건 안 된다 혹은 무조건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 신고처럼 공익을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없는 영상을 제공하는 건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예를 들어 개인적인 복수심의 영상을 막 인터넷에 뿌린다거나 범죄랑 상관도 없는 사생활까지 넘겨버린다? 이건 여전히 처벌 대상이라는 점, 이건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CCTV 영상 공유에 대한 대법원의 아주 중요한 판례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이 판결을 보면서 법이라는 게 정말 구체적인 상황을 얼마나 섬세하게 따지는지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기록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안전과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어디까지가 우리를 지키는 안전이고 어디서부터가 우리를 옥죄는 감시가 되는 걸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